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SEC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에도 한바탕 좀 변화가 일어났고 좀 시끄러워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럴 때 파이코인이 왜 적절한 시기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해킹에 대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볼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내용들도 다뤄볼 거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 거래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갑자기 지금 폭락을 하다가 다시 뭐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반등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자, 뭐 1분, 3분 이렇게 있는데 1시간 봉으로만 봐도 완전히 폭락했었죠. 갑자기 자정에 쫙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한 상태, 약간 이런 느낌이 됐는데, 선물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롱을 쳤던 분들은 이거 돈 다 잃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차이나 글로벌 해가지고 제가 자정에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또 무슨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바보들 같아요. 6월 11일 20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인데 왜 이걸 가지고 무슨 거짓 뉴스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물론 그 호카 뉴스라는 곳이 진짜 가짜 막 얘기를 다 하는 곳이라 가지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떤 영상, 특정한 영상이 다 거짓말을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채널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잘 걸러서 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의 토대로 말을 하지, 한 번도 제가 무슨 과장해서 오버해가지고 이게 뭐 된다, 마치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아예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냥 썸네일만 보고 그냥 난독증 환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병. 자, 지금까지 파이 프로젝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행동은 더 빨라지고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뭔가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뭐 차량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상장, 참 지금 시기가 되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상장을 한다.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 얼마로 생각하세요? 6,700달러, 100달러, 31만 4,159달러. 과연 파이의 가치, 그리고 오픈메인넷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파이를 갖다가 상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애초에 상장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여유있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꼭 지금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 뭐 코어팀의 공식 입장도 한번 살펴보면은, 노변의 포럼 해가지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소셜 플랫폼과 어떻게 다르냐,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웹3 소셜 경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인기 있는 웹2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사용해라,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트위터와의 경쟁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트위터의 경쟁력을 따라간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뒷받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웹3 구조. 근데 이런 플랫폼들요 되게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TTC, 얼마 전에 제가 이 사진첩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좀 기억이 새록새록하기도 한데, 이미 웹3를 위한 준비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현재 최근에 소개해드린 캐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다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뭔가 좀 다양하게 느끼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문구 좀 몇 문구 이렇게 남기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사실 요게 이제 진정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진정성이 있겠죠. 하지만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쇼츠 이런 것도 분명히 나중에는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을 실어주거나 그렇다고 큰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파이 살라샵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해서 파이 이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알라샵, 샬라샵이라 했나요? 이 살라샵하고의 뭔가의 관계가 있을까? 뭐 보면은 이게 뭐 고객 신뢰, 값다, 안전, 배송 해가지고 뭔가 이 뭐라고의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근데 사실 좀 공감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냥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보면은 0.01파이, 보통 이렇게 좀 팔고 있네요. 0.1파이, 뭐 디자인,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1.5파이, 5파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영어 코스 이 정도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영어 코스, 영어를 좀 잘 알려주실라나? 근데 한국인들도 현실적으로 이 대화가 돼야 하는 건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게 좀 아랍어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사업들이라고 해서 되게 흥미로운 글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비밀구절 보관업, 튼튼한 내화, 금고, 상설 CCTV 설치, 24시간 생중계, 전국 10군데 분산 배치 등 연간 수수료 1파이, 해킹 피해 해결업, 탐정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 성공보수 찾아주는 파이의 30%, 야, 파이 전문 자산 관리업, 대박난 파이로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관리, 총 관리 파이의 5%, 파이 인생 설계 질문, 해외 이민, 자연인, 깊은 산속 파이 지키기 등등, 파이 정신과 진료 전문, 너무 많은 파이로 인한 불안감, 남들이 캐라고 할 때 스캠이다 비웃다 늦게 채굴하며 드는 자괴감 등등. 야, 이건 진짜 기발한 글을 쓰셨네요. 되게 흥미로운 글인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와, 파이가 정말 이런 새로운 업종, 근데 파이를 통해서 새로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이게 진정한 돈벌이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블루오션이겠네요.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존경스럽고, 뭔가 새롭게 뭔가 발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발상입니다. 자, 이제 뭐 지금부터는 그 코인에 대한 시황, 뭐 다들 막 말씀하시고 좀 이슈도 있고 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창펑자 오시는 누가 당신을 보호합니까 하는데 SEC와 바이낸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SEC가 이제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바탕 난리도 아닌데요. 자, 이러다 보니 뭐 여기에 따르면 여기 보면은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은 이 SEC가 뭐요?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10.5K 약 한 2억 7,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러니까 공을 3개 더 붙여봐요. 그럼 한 2,700억, 뭐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억 정도의 그런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12번째로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12번째로 큰 유출이다. 그죠? 엄청나게 이제 인출을 했다라는 거고, 51%는 뭐예요? 100만 달러 인출에 의해 주도가 됐대요. 이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잔액은 여전히 사상 뭐 최고의 잔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근데 인출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SEC, 이제 바이낸스 미국 자산 동결을 위한, US 자산 동결을 위한 이제 임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SEC는 코인베이스와 소송에서 다음 것들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솔라나, 에이다, 매틱 등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들이 웬만해선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그 US 자산 동결을 위한 그 금지 명령, 임시 금지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동결을 했다라는 거죠. 법원에 제출했대요, SEC가. 근데 진짜로 SEC도 할 짓이 없는 게, 우리가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8천 몇만 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과거에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쪼르르르 해서 쫙 올라갔다가 폭락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오르려고 하니까 여기서 빵 터트려가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너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약간의 그런 관점으로는 보고 있으나 일단 좀 더 살펴보면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게리 겐슬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19년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받는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1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게리 겐슬러예요. 게리 겐슬러. 근데 이제 오늘날 최근에 이제 게리 겐슬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2019년에 미국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바뀌었죠? 규제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제 거래소들이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얘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모양새를 한번 봐보면 아시겠지만 이 트레이딩의 포지션을 계속 보면은 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자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장기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1년 동안 뭔가 계속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시작 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뭐 1달러일 때도 있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천정부지에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지금 판매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다? 500만 원에 샀어요. 500만 원에 몇 개를 샀냐면은 5개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직도 몇백 프로 수익이 나는 상태예요. 아직도 안 팔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가격과 가치가 어느 정도 또 오를 대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비트코인 모양새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른다라고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이코인이 좀 더 수혜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직 상장도 안 한, 시작도 안 한 코인이다 라는 거. 물론 뭐 다 비트코인을 따라가려고 막 이러겠지만 얘네 애초에 상장 목적이 아닌 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한 게 파이코인입니다. 근데 파이코인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장의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다 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똑똑한 이 니콜라스 박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보고 코인의 시향도 제가 맨날 다뤄드리는 게 이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다뤄드리는데 최대한 한번 다뤄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큼지막한 이제 골자들만 모아가지고 다뤄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거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파이코인에 그러나 파이코인도 약간의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글의 70%가 해킹 글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해킹은 언제까지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킹에 대해서 주요 원인은 뭐 4가지, 5가지 정도로 어느 분이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본인 부주의, 그리고 악의적인 탈취, 노드 설치 과정, 그리고 파이체인몰 등 D앱, 기타 등등 공공 와이파이 접속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뭐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구두로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인 부주의 사실 이게 가장 커요. 악의적인 탈취, 노드 설치를 할 때 무슨 특정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해준다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했다가 알게 모르게 여기다 프로그램 같은 걸 깔아놓고 악의적으로 해킹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죠. 컴퓨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노드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을 수 있다. 컴퓨터에 보관하신 분들은. 파이체인몰 등 D앱, 뭐 이것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이 영상
파이코인 지갑 해킹 이슈 보상 가능성과 결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이 해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아까 기타에 있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안전과 위험성인데, 뭐 과거에 나왔던 글이에요. 이미 한 3년 정도 된 글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동희 소장에 따르면 이른바 IP 세탁이 공공 와이파이 해킹의 가장 큰 문제고,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특정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때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한다면은 범죄자들은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해커를 특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공 와이파이는 사이버 범죄의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커가 위장된 와이파이 AP를 만드는 경우도 문제다 해가지고, 최근 서울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없는 거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기능을 키면은 제각각의 수많은 와이파이 AP를 볼 수 있는데, 당장 핫스팟 기능으로도 공공 와이파이와 똑같은 이름의 AP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해커가 이를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로 위장한 AP를 생성하게 된다면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 이들의 모든 활동이 고스란히 해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나와요. 공유기 자체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 와이파이 시나리오와 같이 내 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세팅을 바꿔서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데이터 무제한을 써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조심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뭐 보시면은 첫째, 공공 와이파이가 이미 해킹당했다고 가정할 것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봐도 괜찮은 내용이라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하지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결코 노출돼서 안 되는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둘째로는 비밀번호나 신원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말 것 해가지고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커피숍이나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는 아무 조건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가 간혹 존재를 하는데, 접속에 조건이 없다는 것은 해커도 자신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와이파이는 취약하고 본인의 선택이지만 결국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와이파이가 이용 중에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부화 상태를 만들었음을 의심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접속을 끊고 해당 망에 다시는 접속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돼 있고, 넷째, 웹사이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경고 표시가 올 경우에는 곧바로 접속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장 사이트를 만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게 만드는데, 이런 경우는 100% 악성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보이스피싱을 악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면 통화 문자를 감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금지, VPN 사용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 있어요. 되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 상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코인 지금이 정말 적절한 시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렇게 뭐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곤란하긴 한데, 이 해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부주의가 커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코어팀도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기본 상식인 게 메타마스크나 다른 카이카스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지갑을 해킹을 당해. 자, 이런 경우에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에 뭐 소송해가지고 보상 얻어냅니까? 그런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라는 거, 물론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실수를 하는 정말 특이한 사유, 아니면 그 특정 사이트에 연결했는데 그 특정 사이트가 원래 공식 사이트고 괜찮은 사이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뭔가 책임을 지겠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코어팀이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카페에서만 이런 얘기들이 떠드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지만, 어쨌든 간에 파이코인, 저는 그래요. 이제 큰 대전제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뭐 뒤로 백도 하려고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뭐 파이코인 이제 난 장사 끝났으니까 다 팔고 떠났으니까 이제 욕해도 된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고소도 당하고, 그렇죠?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가 고소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적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파이코인에는 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